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부터 어디를 다녀왔냐면, 예, 초등학교 1학년 딸 아이 공개 수업이 오늘이라고 해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안 오신 엄마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어떤 집은 아빠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첫 공개 수업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숫자보다 부모님의 숫자가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물론 혼자 갔죠. 아빠는 이제 못 가니까. 예. 그런데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어제 그 내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 야, 나 내일 공개 수업, 초등학교 공개 수업 가는데 엄마들 많이 오냐? 막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는데 뭐라 하냐면 선생님 그거 초등학교 1, 2학년 때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애가 그러는데 자기는 중학생인데 공개 수업에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야. 한 명도.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나마 막 관심을 가지고 나의 아이에 대한 환상과 뭐 이런 거 기대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초등학교 그것도 저학년 때나 가는 거지. 벌써 중학생이 되면 안 온다고 안 오는 반도 많다는 거야. 한 명도 안 온다고. 예, 그러면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뭘 느꼈냐면 그래 갈 수 있을 때 나도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런 걸 즐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그런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훨씬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런 걸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메달을 딴 사람은 내가 조금만 운이 따라줬으면 아니면 조금만 잘했으면 금메달도 딸 수 있었는데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약간 불만족하는 그런 게 좀 많대요. 그러니까 은메달을 땄다고 기뻐하는 것보다 너무 아쉬워하는 이런 게 많은데 동메달 딴 사람은 본인을 누구하고 이제 비교를 하냐면 아무것도 안 딴 사람, 자기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니면 운이 조금이라도 안 따라줬으면 아무것도 못 따는 건데 동메달이라도 따서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거의 동메달을 딴 사람의 기쁨이 금메달을 딴 사람의 기쁨과 맞먹거나 아니면 더 높다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뭐냐면 뭐 20대나 아니면 30대 초반 뭐 이런 나이에 결혼해서 뭐 애를 금방 낳고 뭐 이런 분들은 그 애에 대한 소중함 뭐 이런 걸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엄마라고 불리우는 거, 예, 엄마가 되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언제라도 아니면 순간순간에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너무너무. 예,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난 진짜 복을 많이 받았구나. 뭐 이런 마음이 정말 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공개 수업을 딱 하는데 어떤 아이가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뒤에 막 엄마들 있고 아빠들 있고 막 그래서 걔가 막 흥분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앞에서 걔가 맨 앞줄이 없었거든요. 그 남자가 갑자기 막 그냥 뭐 그 엄청 소란스럽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정말 난감하다 싶을 정도로 뭐 이게 책상을 뭐 때린다든가 아니면 뭐 의자를 뭐 앞뒤로 막 이렇게 하면 또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있는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루라기를 분다든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엄청 난감해하면서 너는 보통 때 전혀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었는데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도 난감해하시고 막 그런 광경이 펼쳐졌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 정말 어떤
마음이 있길래 쟤는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이 또 안 저런 게 다행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나중에 내 자식이 저러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정말 오묘하구나. 저 엄마 정말 현타가 오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생각도 들곤 하였습니다. 예,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오늘의 본론은 이겁니다. 오늘의 본론은 뭐냐면 엄마들은 정말 정보 싸움 막 이러면서 막 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특히 어떤 엄마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냐면 공부 잘하는 애. 그런 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느 학원 다녀요. 아니면 어느 책으로 공부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자꾸만 묻는단 말이죠. 어느 학원 다니냐, 무슨 책으로 공부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묻는 게 그 아이하고 뭐 실력이 비슷비슷한 애들 엄마가 묻는 게 아니라 그 아이보다 훨씬 실력이 안 좋은 그런 애들이 이제 묻는 거죠. 엄마들은. 그래서 뭔가 공부 잘하는 애가 쓰는 학습법이라든가 아니면 교재라든가 아니면 걔가 다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본인의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는 그런 환상이나 이런 상상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그런 겁니다. 예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아라. 아니면은 그 공부의 수준이 같지가 않은데 좀 잘해 보여. 제가 뭔가 잘해 보여. 그렇다고 엄마들이 교재를 물어보고 학원을 물어보고 공부법을 물어보고 그러는 건 정말 이게 waste of time 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인생 살면서 한 번에 망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한 번 꺾였는데 그때에 좀 잘해보겠다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 그래서 그거로 다시 망하는. 그래서 그 두 번째 요인이 원래는 첫 번째 요인으로는 그렇게 망할 것도 없었는데 두 번째 요인 아니면 세 번째 요인으로 진짜 망해버리는 뭐 이런 걸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거예요. 불치병이 걸렸어, 뭐 암이 걸렸어, 뭐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속삭여. 무슨 약을 먹고 아니면 뭐를 복용을 하니까 암이 깨끗이 나았다더라. 근데 돈이 엄청나. 돈이 엄청 비싸.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지금 돈이 문제야? 사람이 살고 죽는데 이거 먹으면 산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암에 걸렸다거나 해도 그렇게 빨리 이렇게 죽는 게 아닌데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막 집착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걸 내려놓고 그냥 기분 좋게 아니면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말이 쉽지 그게 되냐 말이죠.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날려 또 돈 날려 건강도 더 나빠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번 망했는데 그때라도 정신 차리면 되는데 이런 집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그래서 진짜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망한 거는 첫 번째 요인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때가 있었거든요. 일단 옛날에 어떤 커다란 막 설명회 학원에서 막 무슨 막 입시 설명회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대 연고대에 대한 입학 뭐 설명회를 학원에서 엽니다. 근데 이거는 공짜는 아니고 뭐 몇만 원에 그걸 내시고 뭐 들어야 되고 이러면 한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몰려가. 한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이 다 몰려가고 한 학교에 있는 뭐 아줌마들이 다 몰려가. 아니 거기서 그랬잖아. 서울대 연고대 입학 설명회라고, 입시 설명회라고. 근데 왜 공부 못하는 그런 엄마들도 다 몰려가냐고. 고등학교. 그것도,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이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1, 2학년인데 공부를 못하는 엄마들이 거기를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입시 설명회를 이끌었던 그 한승원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설명회 한 걸 엄청나게 조회수도 많고 이런 걸 찍어 놨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이 현승원인가? 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자기는 분명히 서울대 연고대 입시 설명회 이거를 했는데 왜 그렇지 못한 엄마들이 여기를 몰려와서 이걸 듣는지 잘 모르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요. 본인의 자식에 대해서 잘 알고 걔가 이제 시간도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걔를 위해서 걔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입시 설명회나 이런 걸 들어야지. 왜 얘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애인데 이거는 꿈결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학교인데 왜 온 동네 아줌마들이 우르르 우르르 몰려들어서 거길 가서 그걸 듣냐고요. 돈 내고. 그걸 왜 듣냐고요. 그건 진짜 지금은 1, 2년밖에 안 남아서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거는 시간 낭비, 돈 낭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엄마들이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애한테 뭐 중고등학교 중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든지 친해져가지고 그 엄마한테 얘는 어떤 학원 다니냐고. 아니면 얘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냐고. 아니 생각을 해봐. 얘 공부 잘하는 애가 갖고 하는 교재가 얘 공부 못하는 애한테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 얘는 이게 이해가 되고 뭐 이러니까 이걸 하는데 그 엄마가 그 교재를 사 들고 야, 저 집에는 이거를 공부했댄다. 너도 이거를 공부해. 이렇게 하면 초고급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것과 초저급 아이가 공부하는 교재가 같아버리면 이거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오늘 그 공개 수업 갔다 와가지고 오는 길에 또 이거 하나 샀어요. 예. 제가 이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먹는데 그게 지난번과 오늘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개 수업을 40분간 하는데 그 선생님이 끊임없이 말을 하고 뭐 발표를 시키고 막 이러는데 와, 초등학교 교사들도 힘들겠구나. 이게 40분씩 5번 수업을 하는데 와, 이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한테도 선생님은 어느 교재를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가 다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교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시키느냐 보다는 어떤 교재가 좋으냐. 뭐 이거에 약간 귀가 솔깃해가지고 약간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선생님들보다 이 저자, 어떤 교재든지 영어 교재를 만든 이 저자는 정말 똑똑하다라는 걸 믿고 이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만들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여러 가지 교재를 쓰지만 이게 좋아서 쓴다. 이거는 아니고 아무튼 봤을 때 뭐 웬만하면 교재에 대한 뭐 이런 교재를 선별하는 무슨 기준이 엄청 뭐 복잡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쓱 봐가지고 괜찮을 것 같으면 그냥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재에 대한 접근은 그 정도로 이제 하면 되고 이 교재를 어떻게 쓰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엄마들도 공부 잘하는 애 엄마들한테 가가지고 어느 학원 다녀요, 어느 교재 다녀요 이게 다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어떤 교재든 오래 꾸준히 하면 됩니다.
정확히 하루에 매일매일 진도를 나가주고 오래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는 애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고 공부방을 다니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원 다녔다가 이 학원 뭐 별로 몇 달 다녔는데 애가 성적이 안 올라 별론가 봐. 그러면서 아는 엄마한테 물어봐. 어떤 학원 다녀? 그럼 또 어떤 학원 다닌다고 말해. 그럼 거기 가가지고 또 몇 달 다녀. 어? 그러면서 그게 다 불만족이야. 근데 그게 학원의 잘못이 아니라니까. 어떤 학원을 다니든지 오래 다니라고, 오래. 오래 다녀야 뭔가가 잡히고 선생도 학생을 이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잡히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는 학원의 문제도 아니고 교재의 문제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게 만약에 실력의 차이가 난다면 걔가 쓰는 교재를 쓰면 안 돼. 걔가 다니는 학원을 다니면 안 된다고. 내 자식에게 맞는 학원을 다니고 맞는 교재를 꾸준히 써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예, 오늘 해봤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